네, 자 이제 한 교수의 필승 매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 체크 포인트들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국내 야간 선물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 투자 클럽 한 교수 전문가와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 교수입니다. 네, 자 미국 증시는 사실 약세 어떤 보합세를 좀 보였는데 이제 야간 선물 지수들은 지금 어떻게 마감이 됐고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부터 6월 증시가 시작이 됩니다. 5월 증시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존한 그런 한 달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자, 6월 증시는요, 이제 증시 주변 여건, 펀더멘탈이 많이 좋아지는, 호재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6월달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서, 자, 수급만 받쳐준다고 한다면 6월 증시는 장기 박스권 상단 돌파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6월 증시, 우리 시청자들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대응하시 바라고요. 역시 이제 하루 장세를 출발하면서 세 가지 포인트는 분명히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뉴욕 증시, 주말 뉴욕 증시는 대체로 나스닥 지수가 약보합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지만 다우라스가 S&P 500는 강보합세를 기록하는 등 대체로 혼조 장세를 기록을 했었고요. 자, 야간 선물 지수는 이에 따라서 0.20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260.65포인트 역시 약보합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다소 주춤해지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주말을 기점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소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 반대로 기관 투자가들이 순매수세로 반전하면서 자, 이번 주 장세 다소간의 어떤 수급의 변화의 조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먼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세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미국 증시 상황도 야간 선물도 수급도 우리 증시에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재료는 없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포인트부터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주변 여건들, 주말을 기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 증시에 그렇게 크게 호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자, 그것이 큰 이제 장기적인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미국의 뉴욕 증시에는 S&P 500 지수가 이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신고가 인지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도 소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는 모습인데 대체적인 미국 뉴욕 증시는 이미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꾸준하게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호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가의 급등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상승 기조가 살아있다는 점에 일단 주목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 월간을 기준으로 미국 S&P 500 지수라든가 나스닥 지수 모두가 강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역시 이제 미국 증시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중국 증시가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3중 바닥을 만들어낸 상태입니다. 2,000포인트를 저점으로 해서 3중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주말을 기점으로 중국의 제조업 5월달 제조업 PMI 지수가 6개월의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는 그런 소식들도 들리고 있죠. 이렇게 중국 증시에서 훈풍, 중국 증시에서 호재가 날아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외 증시 쪽에서는 미국보다는 중국 쪽에서 호재가 날아들 때 국내 증시에 어떤 주가의 반등의 어떤 모멘텀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먼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혼조 장세와 더불어서 야간 선물 지수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혼조 장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약보합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투자들이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322기업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역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야간 선물 시장의 흐름들도 결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일시적인 현상인데 지속적인 현상이라 봤을 때 아직까지 일시적인 매도일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오늘 그 정규 시장에서의 선물 시장의 지수 밴드를 일단 예측을 해보게 되면요. 최근 그 정규 선물 시장의 선물 지수의 밴드가 상당히 급등락이 심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때문에 일단 저는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5개월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그런 소식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오늘 국내 증시는 반등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선물 지수의 밴드도 하방은 260포인트를 저점으로 해서 상방은 263.50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이 되는 만큼 자, 대로 선물 260전 260선 초반을 주시로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급적인 측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들이 매수세가 다소 위축되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매수세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코스닥 시장과 선물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좀 털어내는 이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 형태는 다소 위축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외국인들은 이러한 어떤 매매 형태가 물량을 털고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관망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서는 이런 역대고 거래소 시장을 중심으로 한 매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가운데 기관 투자글의 매수가 이제 들어오는 모습이죠. 기관 투자글이 주말을 기점으로 거래소 시장에서 320억 정도, 선물 3,100개야, 그리고 코스닥에서 291억 정도 매수가 들어올 정도로 기관 투자의 매수가 좀 더 들어오면서 종목들의 흐름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이나마 기관들의 어떤 주도 장세가 나면서 새로운 종목들이 시장 전면에 부상하지 않을까, 이 정도의 어떤 기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주춤했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관망이다. 계속해서 이제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그러면 이제 오늘장 투자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예, 역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6월 증시부터 이제 해야 될 투자 전략은 뭐 일단 5월 시장의 투자 전략과 큰 차이는 없다라고 일단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6월 증시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포커스는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노릴 때 짧은 수익률을 노릴 것인가, 내지는 큰 수익을 한번 노릴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6월 증시는 저는 5월 증시보다는 호재가 많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수 박스권 상단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제일 높아지는 그런 구간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대감을 가지고 6월 증시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좀 더 가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장세는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했을 때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오히려 올라가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적습니다. 대신에 떨어질 때는 리스크가 크다라는 그런 어떤 부담이 좀 있겠죠. 대신에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에게는 추가적으로 밀리더라도 리스크 자체는 적은 상태에서 만약에 올라갈 때는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6월 증시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종목 포착에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저는 경기 민감주 쪽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좋았습니다. 수출도 지금 무역 수지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죠. PMI 지수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중국 관련주 쪽에서 어떤 승부수를 띄워보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이기 때문에 조선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정유라든가 철강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중국 관련주에 대한 길목지기 전략은 아직까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을 예를 들게 되면요, 일단 S-오일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유주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엄청난 3년의 최고 저치를 기록하는 그런 엄청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중에서 SK노시베이션과 S-오일 같은 종목들의 주가는 엄청나게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S-오일 같은 종목들은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반발 매수가 좀씩 늘어나는 모습이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장기적인 실적 전망치는 다소 아직은 부정적입니다만, 그러나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S-오일 같은 이렇게 많이 빠졌던 종목에 대해서도 이제는 많이 빠졌던 것 자체가 호재인 만큼 이제는 접근 전략을 좀 다양하시는 게 좋겠고요. S-오일과 함께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도 대표적인 중국 관련 종목입니다. 그랬던 종목이 제일 많이 빠졌던 종목이겠죠.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벌써 세 번째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로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때는 이런 종목들의 주가 반등세가 좀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하락폭이 컸었던 S-오일과 롯데케미칼 같은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고요. 끝으로 두산인프라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중국 관련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미 1분기 실적이 확인됐던 종목이죠. 그랬던 종목이 기관들의 매물에서 주가가 밀렸습니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도 뭐 전반적인 어떤 중국 경제지표가 좋아지게 되면 빠른 속도의 반등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높여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6월 증시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시면서 그들 종목을 중심으로 승부를 거는 그런 한 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규수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주들 가운데서도 이제 중국과 관련된 중국 관련주들을 지켜볼 만하다. 중국이 최근에서 계속해서 좋은 지표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롯데케미칼 그리고 S-오일, 두산인프라코어 찍어주셨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3월에 20만 5천 원까지 갔던 게 지금 16만 원대까지 좀 떨어져 있는데요. 과연 이제 바닥을 다지고 어느 정도나 올라갈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규수의 필승매매였습니다.